자,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PP가 주어를 수식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부터 볼 건데, 자, 194번 바로 보면 여기 있는 gained부터 certainly까지가 앞에 있는 knowledge를 수식하는 PP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전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그럼 gain은 지금 PP 형태로 왔는데, 또는 ED 형태로 온 건데, gain의 뜻이 뭐죠? 얻다죠. 그죠? 얘는 그러면 무슨 동사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타동사인데 여기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하나도 없어. earlier은 부사고 얘도 부사니까. 그러면 아, 동사가 아니겠구나. 얘는 문법적 구조. 즉 영어는 필수 성분이 우선이니까 그게 안 나와서 PP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PP 뒤에 전치사 투부정사가 안 나와도. 아시겠죠? 자, 그럼 194번은 해석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단어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 요거 abbreviated 얘는 축약된이라는 뜻입니다. 축약된. abbreviate가 그 동사로서 축약하다인데 얘도 일종의 PP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심볼 상징을 수식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194번 위에는 학술적 표현이라고 적읍시다. 학술적 표현. 자, 학술적 표현인데 미리 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술적 표현 같은 거는 미리 의미를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자, 그럼 봅시다. 194번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죠. 그럼 투부정사는 절의 축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다. 뭐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뭐 명사 뒤에 뭐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뭐 이슬 보면 투부터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씩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막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복잡한 그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투부정사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나 투부정사 알아요라고 하죠. 그럼 그 말은 즉슨 투부정사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여러분은 그냥 투부정사 하나로 압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이걸 이해하고 문장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스타트. Knowledge, 지식은요. Gained early certainty, 확실하게 초기에 얻어진 지식은 will not have disappeared,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From 뭐로부터? The mind of author, 그 작가의 머릿속으로부터는 사라지지 않을 거래. 그 지식은. 투부정사를 확실하게 배우면 그 투부정사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사라지지 않을 거래. But 그런데요, 그 지식은요, will have become simplified, 간단해질 거래요. 뭐함으로써? By condensing into formulas. formulas는 공식이란 뜻으로서 공식으로 컨덴싱, 압축함으로써 간단해질 거래. 투부정사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그냥 투부정사 하나에 압축해 놓을 거래요. 그 다음, or 또는 greatly abbreviated symbols. 상당히 축약된 형태로 condensing, 뭐함으로써? 축약해 놓음으로써 간단해질 거래요. 그냥 투부정사라는 하나의 심볼로 다 밀어 넣을 거래요. 요 정도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19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5번은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별표 치는 건 그냥 생소하거나 문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치지 않아요. 생소하거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걸 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문법적으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주어를 수식하는 PP를 이렇게 하고 있죠. 선생님 따라서 표시를 해보세요. PP인데 자, 우리가 알기로 앞에서 배운 걸 보면은 수식하는 PPD에는 전치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와요. 맞죠? 또는 타동사가 PP형일 때는 뒤에 목적어 없이 나와요. 근데 얘는 미리 말씀드렸죠. 콜드가 PP라고. 근데 뒤에 마크의 밴드 이론이라는 더와 함께 명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목적어 비슷한 게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PP인 이유는 적어봅시다. 얘는 적으세요. O형식 PP라고 적읍시다. O형식 PP. 그래서 선생님이 맨 앞에 쪽에서 O형식 요걸 하기 위해서 O형식 패턴어이드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럼 조금만 이제 수업이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 밑에다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 적읍시다. 자, 콜이라는 건 대표적인 O형식 동사로서 call A, B라고 해서 A를 B라고 부르다입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여기 있는 A는 목적어에 해당하고요. B는 보어에 해당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BPP 수동태로 만들어 볼 건데 수동태로 만들 때는 기억하세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A랑 B 중에 A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는 BPP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be called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보어는 그대로 써요. 오케이? 그래서 A, B called는 A, B called B는 A는 B라고 불리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이 사실 BPP에서 이 비동사를 뺀 게 PP예요. 그래서 콜과 같은 오형식 동사는 수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 보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지? 명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가 PP일 때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형식 동사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 적어드릴게요. 위에다가 따라 적어봅시다. 일단 대표적으로 외워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콜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콜. 그 다음 얘랑 비슷한 name. name은 A를 B라고 이름 짓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consider A, B.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ke A, B, make A 형용사.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PP로 놨을 때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특히 명사나 형용사가 있을 때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왜 조심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헷갈리지 말자고. 아시겠죠? 자, 얘는 그렇게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여기만 해석을 해드리면 가설인데 마크의 밴드 일환이라고 불린 가설은 제한합니다. that 명사절 뒤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선생님이 숙제로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2가지만 적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head는 동사예요. 그럼 head가 동사로 무슨 뜻일까? 그 머리를 그 방향으로 두다라는 뜻에서 유래되거든요. 이 동사의 뜻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따 이건 뒤에서 할 거지만 여기는 to escape는 발음이 안 되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숙제에 맡기도록 할게요. 우린 196번으로 가볼게요. 자, 196번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전치사로 시작하는 거 보이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했어요. 기억을 해봅시다. 형용사 2개가 명사 하나를 수식해도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상의를 2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형용사 절 또한 셈이 형용사라 그랬고 그 형용사의 절의 추격인 형용사 구 또한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 절, 형용사 구도 각각 2개가 될 수도 있겠네. 맞죠? 근데 하나만 더. 셈이 형용사 병렬일 때는 수식할 때 and 대신에 컴마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형용사 구도 2개가 쓰일 때는 and가 안 쓰일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요렇게. 여기 based on이라는 뭐뭐에 기반하여는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benefits를 수식하는 pp입니다. 뭐뭐에 기반하여 얘 또한 그 전치사랑 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는 provided, based 해서 benefits를 수식하는 pp가 2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형용사가 2개인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얘는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이시겠지만 여기 over과 under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적읍시다. 196번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통해서 유기성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또는 의미를 파악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활용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첫 번째를 해석해 줄게요. 첫 번째 문장. 요 부분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읽고 for example이란 걸 활용해서 저게 over일까 under일까만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But 그러나 The economic benefits 경제적 가치인데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경제적 이득은요. 뭐에 기반한 이득? 그들의 비시장 가치들에 기반한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may exceed the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을 거래요. 뭐에? 팀버는 목재, 나무 목재 할 때 그 목재입니다. 목재의 가치를 뛰어넘을 거래요. 비시장 가치에 기반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제공된 경제적 이득이 목재의 경제적 이득을 뛰어넘을 거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비교가 벌써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 뒤에 저게 오버일까 언더일까를 판단해 보시는데 잠깐만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provided부터 여기 prevention까지는 앞에 있는 서비스를 수식하는 PP입니다. 보이시면 전치사까지 있죠. 요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initiative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냥 뭐겠지, 뭔가 뭐를 가리키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앞에 내용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자, 스타트. 되셨을까요? 영상이니까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 정지버튼 누르고 혼자 해보시면 돼요.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해볼게요. 자, for example이니까 이 둘은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읽어볼게요. For example, United Nation Initiative. UN Initiative는 has estimated 추정했대요. 뭐라고 추정했냐면 for example로 시작하니까 앞 내용이랑 똑같겠죠. 자, 읽어봅시다. That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뭐에 의해 제공된? 열대 우림에. 근데 including 그건 뭘 포함하는 건데요? 기후의 통제나 물의 정화나 침식의 예방 같은 그런 열대우림이 주는 생태계의 경제적 이득은 넘거나 못 넘는데요. 3배를 헥타르당 뭐뭐 당이란 뜻이죠. 뭐보다 시장의 이득의 3배를 넘거나 못 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문장 똑같이 적어보세요. 첫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비시장 가치에 기반한 무슨 이득이었죠? 경제적 이득이었죠. 이게 뭐보다 크대? 목재의 경제적인 이득보다 크대요. 맞죠? 자, 그럼 이거부터 따져보자. 여기에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이거에 해당할까? 이거에 해당할까? 예시니까 찾아야겠죠.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재 또 에코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빠르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 이걸로, 이거 대 이걸로. 그럼 얘가 뭔지부터 앞 문장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시장 가치는 비시장 가치가 될 수 있나?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시장 가치라는 건 목재를 나타내네요.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비시장 가치는 생태계를 나타내겠네. 근데 보니까 구조만 딱 따져볼게요. 그냥 수식 다 빼고 구조만 볼게. 구조만 볼게.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구조만 봤더니 경제적 이득, 생태계, 비시장 가치의 경제적 이득은 시장 가치보다 어때야 돼요? 목재보다 당연히 커야 돼요. 됐죠? 우리가 그 수식 관계를 다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서 읽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문장이라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에다가 뼈대라고 적어 놓으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걸 표시해 줬죠. 그냥 수식 한번 다 빼고 뼈대만 생각해 보자고. 이 눈을 좀 기르실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되새길 때는 뼈대 중심으로 회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은 19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또한 별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95번과 일종의 연관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195번과는 다르게 4형식 PP를 할 거예요. 4형식과 5형식은 얼핏 비슷해 보이면서 다르거든요. 일단 표시부터 해보면 여기 있는 given부터 뒤에 있는 read까지가 앞에 있는 attention, 관심을 수식하는 PP입니다. 그래서 attention이 주어이고 has foreground가 have PP로 동사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사형식 수동은 왜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 필기를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give라는 동사로 해봅시다. 자, give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올 수 있죠. A에게 B를. 선생님이 은근슬쩍 흘리듯이 말을 했는데 목적어가 2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195번에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 수동을 만들 때는 누구를 앞으로 뺀다고요? 목적어를. 근데 5형식은 목적어 몇 개였지? 목적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수동태를 하나 만들 수 있어. 근데 4형식은 지금 목적어 몇 개죠? A랑 B 2개죠. 그죠? 그럼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PP를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거의 형태가 달라요. 적어봅시다. 첫 번째 수동은 A를 먼저 빼볼게요.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니까 A는 B given, B PP, 그 다음에 B가 그대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까지만 보면 A는 B given이니까 받다죠.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뭐뭐를이 해당이 되니까. 이거 납득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번엔 B를 중심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B가 앞으로 나와서 똑같이 be given이라고 씁니다. 근데 뒤에는 A에게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B는 물건이니까 B는 주어졌다 A에게. 이렇게 해야 뜻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영어에서 기억하세요. 사형식 빼고는 뭐뭐에게는 무조건 전치사를 동반해야 돼요. 다시. 사형식 빼고는, 얘는 사형식이 아니니까 사형식 빼고는 뭐뭐에게는 무조건 전치사를 동반해요. 그럼 특히 to는 무슨 전치사를 동반하냐라고 하면 to라는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given은 미안해요. given은 to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번에서 BPP에서 B를 제외한 게 수식하는 PP라고 했어요. 그러면 given은 B를 받은 A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A에게 주어진 B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명사가 있어요. 맞죠? PP가 있으면 끊어요.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럼 그 뒤에 given, 사형식 동사가 나오면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요. 그거에 따라 해석이 B를 받았는지 A에게 주어졌는지 달라지니까. 아시겠죠?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럴 수도 있죠. 여기 애들의 특성을 보고 뭔가 받아야 될 대상이면 받은, 주어져야 될 대상이면 주어진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익숙치 않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해석은 누가 결정한다? to가 결정한다. 문장의 표시를 해보면 여기도 to가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만 해보면 관심이 주어진 관심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아이들이 읽기를 배울지에 대해서 주어진 관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게요. 이거 숙제에 넣어놨었는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얘도 일종의 학술적 표현이지만 얘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textuality라는 어휘가 좀 어색하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좀 적어보세요. 텍스트 다음이란 뜻입니다. 해석이 좀 어색하죠? 텍스트 다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린이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여러분이 5살짜리 동생이 있다라고 칩시다. 5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5살짜리 동생이 여러분이 딱 학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소파에 앉아서 막 좀 그렇지만 담배 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어린이 다워요? 이거 맞아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소파 앞에 앉아서 막 장난감을 으앙 흐트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어린이 다워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글을 쓰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타파라고 써요. 이거 텍스트 다울까?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떤 논리 정연한 글을 하나 가져와요. 그거는 텍스트답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다음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따라와 봐요. 가봅시다. over부터. Over the last decades. 지난 수십 년이 지나서 관심은 어디에 주어진? 아이들이 어떻게 독서를 배울까에 대해서 주어진 관심은 has foregrounded. 기반을 다졌어요. 뭐에? 텍스트 다음에 nature, 본질의 기반을 닫았습니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다시. 아이들이 어떻게 독서를 배울까에 대한 관심이 기반을 다졌대요. 뭐에? 텍스트 다음에 본질에. 또는 텍스트 다음에 특성의 본질을 다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자, 아까 그 5살짜리 동생을 다시 꺼내봅시다. 자, 얘가 그냥 글도 안 읽고 맨날 아이패드만, 뭐래니? 5살짜리 얘가 맨날 아이패드만 보고 있다고 칩시다. 한 3살 때부터 글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이패드만 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됐네. 글을 하나도 안 읽은 거야.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얘가 이제 좀 공부를 한 걸 해봐야겠다 하고 책을 폈어. 그럼 글을 안 읽어본 애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애가 그냥 가나다라 마우스 아즈차카타파하 있는 거랑 아주 논리 정연한 글을 보면 얘가 와 이건 둘이 너무 다르다. 하나는 텍스트답지 않고 하나는 텍스트답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그냥 영상으로 그림으로만 지내왔는데 모르겠죠. 그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독서하는지를 배워야지만 그 관심이 있어야지만 뭐가 텍스트 다음인지에 대한 본질을 기반을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직접 복습을 해서 나머지는 해결을 할 건데 이것만
여기 또한 학술적 표현이거든요. 이것만 읽어볼게. Read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텍스트가 mean, 의미하도록 만들어요. 즉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만드는 건 그냥 뭐예요? 독서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독서하는 걸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학술적 표현과 여러분 사형식 PP일 때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전치사를 좀 잘 보자. 됐죠? 그럼 우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번. 자, 이젠 주어를 수식하는 준동사구를 넘어가서 주어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구로 갈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앞에서 뭐 투부정사가 수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ing가 수식할 때 pp가 어떻게 수식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명사 뒤에 준동사가 등장하면 절과 똑같이 아 수식이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해석하기로 했죠. 여기 뭐가 다른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 카테고리를 따로 뺀 겁니다. 적어볼게요.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라는 것만 적어둡시다. 오케이?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다라는 거를 이거 좀 많이 깨우쳐야 구조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냥 100번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나으니까 198번을 한번 보죠. 198번을 보면은 여기 to keep부터 이 휴민까지가 앞에 있는 사람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to keep 유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뼈대만 보면 뭐야? 여기서부터 so that 그 결과 there will always be people, 사람이 항상 있을 거래요. 아 얘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맞아. 얘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바는 뭐다? 그냥 뭔가 하는 이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한테 걸리는 두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on hand죠. 선생님 저는 on도 알고 hand도 아는데 이렇게 있으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손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럴 때는 전치사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높은 확률로 내가 아는 단어들로만 있는데 뜻을 모르겠어. 근데 거기 전치사가 껴있어? 그러면 그 대표적인 원인은 그게 해석이 안 되는 원인은 전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전치사 on은 어떤 관계를 지닌 거냐면 접촉입니다. 접촉. 즉 손이 계속 맞닿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이 계속 맞닿아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휴밍은 왜 계속 뜨는 거냐? 휴밍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작동 중인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근데 얘는 각주가 없이 나와서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as such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at many 미안합니다. 다시 미안해요. 자 as such 마찬가지로 at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 the workday 일하는 날은 is divided 나눠져 있대요. into 8-hour shift 8시간의 shift 교대로 나눠져 있대. 일하는 하루가 8시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몇 교대? 3교대. 한 번쯤 들어봤죠. 그 다음 so that 그 결과 there will always be people 항상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on hand 모아 있는 손이 맞닿아 있는. 자, 직장에서 손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직장에서 손이 계속 닿아 있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적어봅시다. on hand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 중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 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대. to keep 뭐하는? the widget machine humming. 그 위젯 머신, 위젯을 만드는 머신을 휴밍 계속 돌아가게 하는 작업 중인 사람이 있대요. 3교대를 해서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19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99번에서는 일단 구조만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만. disposition은 기질이라는 명사입니다. 뜻을 한번 적고 갈게요. 기질 또는 성질이라는 명사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to response부터 stimul까지가 자극까지가 기질을 수식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구조가 너무 간단하고 단어만 찾아보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따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복습에 맡기도록 할게요. 우리는 200번, 201번으로 갑시다. 자, 200번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먼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to favor부터 use까지가 앞에 있는 시그널을 수식하는 투부정사로서 수식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니까 여기 있는 favor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favor이 동사로 무슨 뜻일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선호하다란 뜻입니다. 왜냐면 명사 자체가 선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근데 200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할 건데 여기 있는 over를 잠깐만 동그라미 쳐볼까? over. 자, over는 우리가 106번 문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복습할 겸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석 연습도 하고 복습할 겸 해가지고 여기서 이 over를 복습하고 이 over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over는 앞에서 네 가지 뜻을 봤는데요. 그 첫 번째 뜻은 여러분이 잘 알기로 뭐뭐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위에서. 근데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도 있죠. over 자체가 딱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난 그래서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 뭐뭐보다 위에서, 즉 뭐뭐보다 높이 있다는 뜻에서 뭐뭐보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난 너에 대해서 넘을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어떤 시간이 나오면 뭐만큼이 그만큼이 지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봤죠? Over the last decades. 그런 것처럼. 자, 뭐 하시냐면 200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여기 extractive는 추출하는 이란 뜻입니다. 추출하는 사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포즈 버튼, 정지 버튼 누르시고 1, 2, 3, 4번 중에 맥락상 어느 뜻일까를 한번 골라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배운 걸 좀 적용시키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커팅 ing로 시작했으니까 문장 첫머리에 ing면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is 동사가 바로 등장했네 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럼 thus 그러므로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베는 것은요 economically inefficient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and 그리고 마케트 시장은요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to 어떤 신호죠? 좋아해야 하는 신호예요. 뭐를? 생태계 서비스를. 자, 생태계 서비스를 좋아하는 거래. 당연히 어떤 거겠어? 추출하는 사용 보다겠죠. 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뜻 보다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똑같이 201번으로 넘어갈게요. 201번 또한 ing 주어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 ove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따져줄 거예요. 똑같이 low인지 high인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 200번과 동일하게 이 over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이래. 잊지 마시고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to persuade가 정확히 persuasive가 앞에 있는 컨디션을 수식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리오야 너는 여기서 끊었냐라고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주어가 길어질 때 동사 앞에서 끊고요. 투부정사 앞에서, 준동사 앞에서 끊고요. 준동사 앞에서 끊고요. 그 다음 접속사 앞에서 끊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기로 했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뭐 이런 데서 끊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도 동일하게 정지 버튼 누르시고 직접 해석을 하셔서 이 두 가지 low인지 high인지 over이 무슨 뜻인지를 맞춰보세요. 스타트.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미 읽었다고 가정하고 이거부터 따져보죠. 여기 있는 over는 뭐뭐를 넘어서 또는 뭐뭐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밑줄. The mouse is traveling well over the speed limit. 자, 스피드 한계보다 잘 이동하는 말이에요. 말이래, 입이래. 자, 입이 움직이는 거래요. traveling. 스피드 한계를 넘어서.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죠. 말을 빨리 하는 거. 근데 보니까 말을 빨리 할 때, 그다음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it 보면 to부터 찾아요. 과주어, 진주어. 불가능하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렇죠. 아이디얼,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대. 이상적인 상태라는 건 수식. 되게 설득력 있고 잘 말해지고 효과적인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대. 말을 빨리 하면. 말을 빨리 하는 건 리스크가 높은 프로포지션, 어떤 상태나 제한이겠죠? 됐을까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포지션의 뜻을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표시를 해봅시다.
functions라는 명사 뒤에 to separate라는 rooms가 앞에 있는 functions를 수식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을 나누는 기능이죠. 자, 그럼 여기 뭐 하실 거냐면 202번에도 유기성이라고 해볼게요. 유기성. 거꾸로 해도 202네요. 어쩔 TV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보여서 말했어요. 그 다음 자 해봅시다. 자, 무슨 유기성이냐면 여기 있는 밑줄과 똑같은 걸 의미하는 이 문장 내에서 밑줄과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걸 찾아봅시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쌤이 이어서 쭉 한번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집중해봅시다. 스타트. Most of us, assign, 우리 아까 배웠는데 부여하다. 우리 대부분은 분리된 기능을 부여합니다. 뭐 할? 방을 나눌 분리된 그 기능을 부여해요. 그런데 even if 비록 너가 you look at a 원룸 house, 원룸인 집을 보더라도 너는 찾게 될 거예요. 동일한 인터널 내부적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를. 그럼 동일한 내부적 전문화가 뭘까? 너가 원룸을 보더라도 뭘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분리된 기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이 나타내는 건 의미하는 건 맥락상 분리된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03번. 자, 203번을 할 건데 203번에는 일단 91번이라고 적어볼까? 우리가 91번에서 뭘 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똑같이 적어보세요. 91번에서는 수식당하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 전치사 구도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절이 등장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 대절이 전치사구 안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 봤습니다. 의미상 이게 더 적절한 경우를 봤던 거예요. 91번. 궁금하신 분들은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을 줄인 게 뭐? 투부정사인 걸 하고 있죠. 아, 그럼 투부정사 또한 이런 패턴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밑줄 친 이 투부정사 덩어리 to engage with, 뭐뭐에 관여하는 이란 투부정사 덩어리는 앞에 있는 consumer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readiness, 준비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engage with, 관여할 준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는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맥락이 없어서 무슨 의미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뒤에 해설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장 구조가 맞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 파악은 하시지 않고 해석을 딱 했을 때 그냥 어떤 문장만 딱 완성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죠.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of가 뭐뭐의가 아니에요. 뭐뭐로예요. 그 다음에 컴마는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빼는 거니까 쌤은 해석을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해석만 보시면 돼요. 잘 따라옵시다. 스타트. 자,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뭐로? 복잡한 이슈들로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인카운터 든데 뒤에 전치사부터 시작하니까 PP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슈는 뭔데? encountered in the news. 뉴스에서 마주친 이슈들로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관해서 this departure, 이러한 출발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대요. 뭐로써? 준비로서 이해될 수 있대. 이 출발이 뭔진 모르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서. 무슨 준비냐면 to engage with, 관여할 준비죠. 뭐에? The underlying issue and context of the news. 뉴스의 근본적인 상황과 이슈와 맥락에 참여할 준비로서 이해될 수 있대요. 자, 근데 그 뉴스는 뭔데? 그 뉴스는 분명하지 않은 거죠. in 어디에서? 프린트 컨슈머, 신문 소비자들에게서는 분명하지 않았던 이슈에 관여할 준비된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맥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얘는 뒤에 해설지랑 똑같게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자, 의문사 투부정사 설명하는 칸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 보충 영상 맨 앞에서 했었죠. 의문사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뿐만 아니라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때 형태는 그 전치사가 동반되어서 올 거다. 어떤 식으로? 자,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똑같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투 동사.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절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 번만 고쳐보고 갈게요. 절의 형태로. 똑같이 적어봅시다. 의문사는 그대로 살려요. by which. 이걸 기억해볼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수식 절일 때 뒷문장이 어땠죠? 완전했나 불완전했나? 완전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으로 써볼게요. 자, they validate. validate는 무슨 뜻인데요? 하면 입증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적어는 편의상 it이라고만 해볼게. 됐죠? 자, 그럼 얘는 해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의 문제를 퀘스천을 낼게요. 그 퀘스천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자, 여기 있는 it을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석은 쌤이 해드릴 테니까 따라옵시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by design, 디자인에 의해서. 자, 얘는 무슨 표현이냐면 쓰기 설계했네 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죠? 자, 그래서 고의로 우리는 set up challenge, 어떤 챌린지를 준비한대요. 도전을 준비한대. 이니치, 수식이죠. 어떤 도전이냐면 개인들이 입증해야만 하는 도전이죠. 무엇을? How they know us.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개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을까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도전을 우리는 만든대요. 고의로. 근데 어떻게 입증하냐면 by ing, 뭐함으로써? 시나리오나 names, 이름이나 acquaintance, 지인이나 over or evidence,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았는데를 증명해야 되는 도전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위치는 증거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 증거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만 기억해 봅시다. 얘네는 지금 뭘 입증해야 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시 가리킬 건 뭐야?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가리켜요. 맞나요? 자, 얘는 선생님 현장에서 수업을 딱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다른 것들을 막 하거든요. 뭐 에비던스예요, 챌린지스예요. 근데 에비던스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바이 위치가 에비던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돼요. 챌린지스는 왜 안 돼? 단복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how they know us를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대명사는 선생님이랑 뒤에서 좀 더 딥하게 다뤄볼 거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 알려드려야 되니까 적어봅시다. 여기 있는 it은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단어, 단수인 단어를 대신한다고 알고 있지만 얘는 구나 절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사실 영어에서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학원 그 옆 건물에 있는 활용반점? 거기가 맛있다던데. 자, 여러분이 친구랑 활용반점을 간 상황이야. 그래서 야, 여기 짜장면 지리는데? 미쳤는데?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그거 맞는 것 같아. 여기서 그거 뭐야? 짜장면? 맛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도 써요. 영어랑 똑같으니까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라고 안 했어요. 느려도 돼요. 알겠죠? 아무튼 의문사 전치사 플러스 위치, 전치사 플러스 whom 다음에 to 동사 나오면 그것 또한 형용사 절이다. 형용사 구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럼 205부터 207까지만 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분사 수식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 수식 어차피 앞에서 했으니까 그 수식하는 PPD에는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만 상기시키고, 그리고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봅시다. 자, 205번 해볼게요. 205번은 여기 있는 more enduring, 더 잘 포함하는, enduring은 참다도 있지만 포함하다도 있거든요. 더 잘 포함하느니 앞에 있는 mechanisms를 수식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that부터 atop까지 또한 앞에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죠. atop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탑이랑 똑같아요. 최고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ts atop 하면 가장 위에 놓여져 있는, 앉아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205번 해석해 볼 건데 205번의 동사는 미리 찾아드리면 여기 있는 feature입니다. 혹시 feature이 동사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명사로 특징이죠. 그래서 동사로 무엇을 특징으로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특징으로 가지다. 해석을 해보면 자, 바자 이코노미스, 바자의 경제는 feature, 특징으로 가진대요. 뭘 특징으로 가지냐면 apparently, 분명히 flexible, 유연한 가격 세팅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가진대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뭔데? 수식이 두 개죠. 가장 최고에 앉아있고, 즉 얘가 최고의 메커니즘인 거고, 그리고 more enduring, 더 잘 포함하는 거예요. ties of shared culture. 공유된 문화들의 유대를 더 잘 수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글의 첫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내신할 때 그 좀 상기를 시켜보자면, 그 첫 문장은 되게 명확하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되게 추상적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은 그냥 정보만 다 잡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고 우린 20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6번에는 이번에 PP가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여기 있는 depicted입니다. 자, depicted가 person을 수식하는 PP예요. 근데 얘를 PP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럼 depicted로 온 이유는 뭘까? depicting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 한 거 195번이었다. 194번. 거기에 뭐 했냐면 개인도 있죠. 개인은 ed로 왔을 때 뒤에 명사가 없으면 pp였어요. 타동사니까. depict은 묘사하다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pp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가봅시다. self portrait, 초상화는 showed,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다는 무조건 타동사죠. 근데 뒤에 전치사고부터 시작했다라는 건 전치사고의 위치가 뭐다? 자유다. 그래서 얘가 동사고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status of the person depicted, 묘사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번 가볼게요. 자, 207번은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있는 viewed가 앞에 있는 액션을 수식하는 pp입니다. 206번과 똑같이 viewed가 pp로 쓰였을 때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을 할 건데 얘는 여기다가 학술적 표현이라고 적을게요. 학술적 표현. 왜 학술적 표현이냐라고 하면 일단 되게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근데 그럼 선생님은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조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영화 조스 다 안 봤더라고. 근데 선생님도 다 보진 않았어요. 유명한 짤만 봤는데 그 영화 조스에서 나오는 음악 있죠. 빠밤 빠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 조스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웃겨요. 사람이 있잖아? 이게 물에서 놀고 있다? 근데 물 높이가 왜 사라졌어? 한 골반? 아니면 허벅지까지 정도밖에 안 와. 정말로. 근데 갑자기 저 먼 바다에서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 사람도 생각이 있긴 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사자겠어, 이래. 뭐 지느러미 모양을 한 뭐 애기가 또 장난치는 거겠지. 왜냐면 높이가 허벅지, 나 골반까지밖에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다가,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 근데 비명을 지르기 전에 그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빠밤 빠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명을 지르면,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상어 지느러미가 보여. 근데 처음에는 다 애기인 줄 알았는데, 애기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겠죠. 근데 빠밤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 이거 약간 상황이 잘못됐다, 이거 안 맞다, 이거 뭔가 도망쳐야 된다,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지느러미 모양이 누군가의 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뭐 때문에? 그 빠밤이라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되게 두려움을 주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음악 하나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한다는 거를 인지하죠. 그죠? 또 다른 예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골목길이 있다고 칩시다. 골목길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냐? 골목길인데 이 골목길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걷고 있어. 그 뒤에 어떤 남성이 따라가요. 차은우가 따라가. 근데 아무리 차은우여도 배경음악이 막 스릴러로 깔려. 막 컨저링 모르시나? 컨저링? 아무튼 막 스릴러 음악으로 깔려.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아무리 차은우라도 이건 멜로 드라마가 아니라, 차은우가 악역으로 나오는 어떤 스릴러 범죄 드라마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맞죠? 자, 근데 이번에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이 차은우인데 이번에 갑자기 멜로 음악이 깔려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아무튼 멜로 음악이 막 이렇게 싹 하고 나와.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거 차은우 고백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즉 음악이 영화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좀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경험 다 있죠. 그걸 나타내는 첫 문장이거든.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의미가 똑같이 전달이 되는지 가볼게요. 자, a musical score 악보죠. within any film 어떤 영화 내에서 음악적 악보니까 그냥 음악이 can add an additional layer 추가적인 레이어를 더해줄 수 있어요. 어디에? to the film text 영화의 텍스트. 여기선 글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영화의 상황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해줄 수 있대요. 근데 which 그건 goes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뭘 넘어서는 거예요? simply 단순히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행동을 모방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보여지는 행동 차은우가 어떤 여성을 따라가는 그 보여지는 행동 이상으로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레이어를 더해준대요. 무서운 상황인지 멜로 상황인지 음악이 괜찮죠? 자, 뭐 이해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for example이 없는 예시예요. 어떤 예시냐면 미래의 세상에 대한 말하는 영화에서의 예시. 그럼 예시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할 건데 쌤이 쭉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freedom일까 hindrance 방해일까를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영화에서 That tell of futuristic world 미래를 나타내는 영화에서 작곡가 much like a sound designer 사운드 디자이너와 같은 작곡가는요 have added 자유를 더해주거나 방해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뭐 할 자유나 방해냐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세상이에요. 누구에게? 시청자들에게. 자, 여기 무슨 영화 예시라 그랬죠? 미래에 대한 영화니까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음악은 허락할까 방해할까? 허락하겠죠. 그럼 최소한 하이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괜찮죠? 학술적 표현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PP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타동사가 PP라는 거 그리고 이 학술적인 표현 이해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